오늘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는데 아이들을 경쟁을 시켜놓고, 그죠? 그래서 많은 요즘 이제 그런 특수 고등학교들은 기숙사 시설까지 있어서 아이들을 기숙사에다 넣어놓고 이제 공부를 시키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있고 반 아이들이 있고 같이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견딜 거예요. 거기서 잘 견디고 하고 그러지만은 부모를 떠나서 그런 학교 안에 있으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학교의 어른인 선생님들의 역할, 그죠? 학교의 어른인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 아직 삶을 살아보지 않은 아이들, 아직도 온실 속에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았던, 이 십몇 년 살았던 요 아이들이 자꾸 이제 어른들이 협박을 하잖아요. 너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가 어떻게 해야지, 1등급에 들어야지, 2등급에 들어야지, 너가 어느 대학을 가야지, 너가 어느 전공을 해야지, 네가 삶을 살지, 너 안 그러면 낙오자 되고, 뭐, 엄청난 협박을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긍정적 협박이 아니라 그렇게 아이들한테 겁을 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은 것도 아닌데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어느 한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자기네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선생님 그 수업만 잘 들으면은 한 절반 정도는 이해하니까 나머지 절반만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회가 한창 크고 있는 아이들을 그런 경쟁사에 넣어놓고 힘들게 하고, 이런 강의들은 이런 거를 이제 문제시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저까지 이제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지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미국 그 교육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한번 통폐합을 해보자고 제안도 했지만은 그런 거가 되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까마득해요. 아무리 학교에서 또 교육을 하시는 그 스테이크 홀더들이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아마 학부모님들이 많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경쟁적으로 뭐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놓고서는 이제 당신들의 인생에 하시는 일이 별로 없으신가?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온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른들도 미쳐가고 아이들도 그러고 이제 뭐 온 세상이 다 미쳐간다고 이제 다른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이들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바뀌기 전까지 바뀌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신음하고 이러는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선생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부모님들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학교에서 부모님을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그걸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기네가 힘들게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자기네를 이해하고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심정적으로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인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충남인지 어느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명퇴를 하셔가지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충남이었는지 충북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보니까 어, 거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교권에 대해서 많이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것도 한자어니까 교권이 무엇일까? 교권이 교육의 권리는 아닐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 교사들의 권위를 교권이라고 하시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교권이 무너졌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명퇴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을 못하겠다.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도 많이 상하시고 또 학생들한테 이제 그 어린 학생들한테 함부로 취급을 받으시면 기분 상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뭐 이날에 와서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교사가 될 학생들 이제 대학원생들은 교사들이잖아요. 학생들한테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파워가 선생님한테 있는 거지 아이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은 어른이고 아이들은 미성년자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자꾸 아이들이 자기를 힘든다고 그러고 아이들이 무슨 교실 안에 모든 파워를 가진 것 같이 묘사를 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말을 듣게 하는 것도 너희들이 하는 거고 아이들이 수업을 재밌게 하는 것도 너희들이 하는 거야. 아이들이 수업을 재밌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들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도 선생할 때 그랬지만은 들어와서 오자마자 머리 숙이고 그냥 자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앉아도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각종의 아이들이 다 있죠. 다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의 그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 거는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뭐 농담을 해서 집중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저기 옛날에 점심 먹고 나면 얼마나 졸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정말 실없는 농담 같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면 어떻게 세상에 여학생들한테 그런 농담들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때는 막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해달라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잼잼이죠. 그게 하루에 이제 그 지겨운 시간을 밤 9시까지 자습하고 새벽 6시, 7시 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뭐 12시간 가까이를 학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있으면서 잔잔하게 재밌는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숨도 조금 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사의 그런 어떤 옛날에 이제 스승에게 했던 그런 존경심이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함부로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면 아이들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의 파워는 선생님들에게 있고 선생님들이 왜 선생님들한테 있다 그러냐면요. 선생님들이 결정권자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 애들이 수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농담이라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선생님.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하면 그 얼른 센스 있게 눈치채고 아이들한테 뭐 실없는 농담이어도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애들 한바탕 웃기고 다시 또 집중시켜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무시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는데 정말 애들이 너무 건방져지고 너무 곱게 자라고 너무 왕자와 공주로 자라가지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거기에 저는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이들을 경쟁을 시켜서 지금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쟤보다 떨어지면 불안을 이렇게 조장을 해서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들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너네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미래의 아이들이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 협박같이 그렇게 막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선의의 이제 말씀으로 막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듣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자나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이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르치는 거를 더 연구하고 더 많이 하고 매 학기 매 학년에 가르칠 때 선생님이 어느 한 수업도 똑같이 가르치지 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해요. 지금 저도 20년 차 교수지만은 계속 거의 교수들이 비슷한 과목을 가르쳐요.
하지만 어느 한 학기도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어느 한 학기에도 똑같은 강의가 없다. 내 수업은 이거 그 뭐죠, 숙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왜 이렇게 언제 끝이 나나 싶을 정도로 매 학기에 바꿔요. 학생들이 벌써 페이퍼 내가지고 이렇게 그레이딩을 해보면 제 수업에 허점이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수를 한다는 거는, 아이들이 이 페이퍼를 잘 못한다는 거는 제 디렉션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음 학기 걸 열어놓고 바로 고쳐요. 그래서 실러버스도 고쳐요. 계속 고쳐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 이거는 너무 많았구나. 그러면 좀 줄이고 요건 합쳐야 되겠구나. 그럼 합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물론 학생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줘요. 그렇지만은 그건 왜 하냐면요, 제 자존심을 위해서 해요. 제가 선생들의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교수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학생들이 나가서 제 학생들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모델을 안 보이면은 이 친구들이 뭐를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아까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업을 그렇게 막 한다 그래서 뭐 코스 이밸류에이션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선생은 아이들을 더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요구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바빠 죽겠는데 굉장히 디맨딩하는 교수 수업은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제 코스 이밸류에이션도 안 나오고, 저는 또 특히나 엄격하고 이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노력하는 것만큼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는 선생님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스스로가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해도, 왜? 나는 굉장히 노력하는 선생님이니까, 나 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만큼 나는 이만큼을 노력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노력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수업을 앞에 서서 잘 가르치는 것만 노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그 30명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을 다 잘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탑에 있는 아이들 한 20%, 30% 정도는 선생님이 신경을 안 써도 그 아이들은 잘 따라와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밑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노력하는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이제 안 차지만은 그 다음에 못하는 떨어지는 아이들을 자꾸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제가 가르칠 때 하는 이야기, 다 교사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아이들이 수업에서 못 배우는 거가 그게 아이들의 책임이냐 선생님의 책임이냐. 특히나 저는 이제 특수교육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수교사들은 일반 반에서 아이들이 잘 못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이 선생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못 배워. 그러면은 얘는 장애가 있어서 못 배우는구나 그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선생님 그다음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발전이 없죠. 매일 똑같은 수업을 해요. 아이들을 그냥 못 배우는데 하루하루 때우는 거예요. 그냥 때워 애들하고. 그래도 표도 안 나. 왜? 어차피 장애하니까. 그 누구가 이 선생님이 못 가르쳤다고 말을 안 해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은 게을러지려면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일반 교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다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이제 학년이 지나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교사들은 아이들이 못하는 애들이 있고 이러면은 신경이 쓰이고,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 핑계를 대기는 돼도 그래도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조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한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공부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펑셔널 인텔리전스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렇지만은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자꾸 장애야, 얘네들은 잘 못하는 애들, 노력을 안 하는 애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아이들은 카그니티브 포텐셜이 있는 아이다. 잠재 인지력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보면 어때요? 그 인지 능력을 개발을 해야 아이들이 써먹을 거 아니에요. 자고 있는. 그죠? 제가 노암 참스키가 pre-wired brain이라 그랬잖아요. linguistically pre-wired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이제
거리라 그래가지고 클라젯 안에서 부모가 9년을 키운 여자아이가 발견이 돼서 나중에 봤을 때 그 아이가 몸도 안 자라고 어휘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아이가 영원히 그렇게 머리가 나쁜 아이였냐. 저는 제가 특수반을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뭐 IQ 50, 55, 60 되는 아이들이 전혀 지적장애가 없다는 걸 제가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지적장애를 아주 많이 믿지는 않아요. 제가 가르쳐 볼 때까지는. 제가 직접 가르쳐 보고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요. 절대로 그 검사한 그 결과를 믿지 말라 그래요. 아이들의 능력은 네가 직접 가르쳐 봤을 때 보이는 거야. 네가 가르쳤는데 당연히 잘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 봤을 때 이 아이가 스피드가 배우는 속도를 보면 알아요. 속도를 어느 정도로 빨리 배우는가를 보면요. 그동안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 가르쳤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 선생님, 그 다음 선생님, 그 다음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이를 가르쳤어. 근데 아이를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보통의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을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가 뭐가 문제일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죠. 아이를 가르쳐 보면서 고민을 해요. 어차피 아이는 보여줘요. 자기가 뭐가 문제라는 거를. 선생님이 포기를 하면 볼 시간이 없죠. 근데 선생님이 포기를 안 하고 아이를 계속 이거 트라이 해보고 저거 트라이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어디에 구멍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노력을 못하는 아이라 그래서 이 못하는 아이는 노력을 안 하네. 노력을 안 한 애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왜 노력을 안 했을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가 왜 재미가 없을까요? 못 배우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없어. 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재미가 없죠. 저도 화학 시간이나 수학 고등학교 때, 그래도 중학교 때 수학을 웬만큼 했었는데 갑자기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제가 헤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탓만 했어요. 수학 머리가 없다는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이니까 제가 이제 교사들의 교사가 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그 피타고라스 그때 거기서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줬어야 됐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처음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을 못 따라가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뭐 학원을 다 다니니까 뭐 와서 절반은 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 탓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을 가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여기는 잔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많이 상하죠. 선생님들이 보람도 못 느껴요. 그럼 저라도 그 상황이면은 그만두죠. 그만두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은 어른들 때문에 지친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물론 학원을 가겠다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쫄라가지고 가는 아이들 한 10%, 20%?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가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네가 나중에 성공을 한다 그러고 네가 나중에 뒤처지지 않고 네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자기네가 안 살아본 세계에 대해서 부모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안쓰럽잖아요. 일단은 아이들을 자조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시니컬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안 됐잖아요. 아이들이 안쓰럽고 그 어린 나이에 그죠? 살아보겠다고 어른들이 하는 그 어른들이 쳐놓은 그물 속에서 사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그죠? 그렇게 일탈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사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수학 선생님이야. 제가 영어 선생님이야. 국어 선생님이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 근데 30명의 아이들이면 30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학원에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형편이 되는 아이들만 했고 나머지 애들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고민을 해봐야 돼. 왜? 이제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그전엔 선생님이 절대적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원을 가서 해. 그러면 자존심 상하시면 저는 자존심 상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핑계를 대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원 선생님과 경쟁을 하겠어요. 더 재밌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학원 선생님 같이 말빨이 안 돼요. 파워포인트를
아이들이 싹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파워포인트를 보고 선생님이 몇 마디만 설명을 해도 눈으로 80%가 눈으로 배운다 그랬잖아. 아이들은 그 80%를 눈을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교과서 내용을 착착착착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딱 보여주면서 해보세요.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는 아이들 다 일어나죠. 그리고 더 재밌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재밌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미국 선생님들은 하도 그 뭐죠? ABA에서 하는 그 reinforcement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강화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주고 막 이런 걸로 아이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잘하면은 그다음에 내가 뭐 너를 갖다 컴퓨터를 뭐 5분 동안 하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제일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성취감을 맛보면 아이들은 집중을 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맛보며 그러면 그 선생님 수업에서 자기가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자기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제가 이제 농담처럼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니네가 성취감을 맛볼 때 니네가 무언가 된 것 같은 그 짜릿함은 니네가 밤에 남자나 여자랑 자는 것보다 더 재밌다. 저는 이제 어른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막 웃죠 아이들이. 그게 인간인 거야.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굿이라는 걸 모르니까 진짜로 제가 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기 대학 강의니까 숫자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쫙 하면 아이들이 쫙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짜릿해요. 영어로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왜 쳐다보냐면요. 너무 신나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다 쳐다봐요. 그렇게 신나게 가르치고 이제 저도 이제 협박해가면서 가르치죠. 너네가 이렇게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은 니네가 결국엔 그만둘 거야. 선생을 다 못 채울 거야. 미국에는 정년이 없잖아요. 선생님을 70살, 80살까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니네가 재밌어 봐라. 그렇게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흥에 제가 겨워서 막 가르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고서는 촥 가방을 들고 이제 이렇게 차로 걸어갈 때 느낌이요. 한 판의 굿을 그래서 무당들이 굿을 하고 나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느낌이 무대 위에서 한바탕의 굿판을 벌리고 제가 내려온 것 같은 한 번도 굿을 제대로 본 적도 없지만 무섭고 어릴 때는 무서워서 못 봤고 그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주 신나게 무대 위에서 한바탕에 춤을 추고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일 같은 과목을 가르치지만은 같은 과목을 가르치시니까 작년에 가르친 거보다는 올해 더 재밌고 더 잘 가르치시고 왜 한번 가르쳐 봤으니까 그다음 내년에는 더 잘 가르치시고 내년에는 더 잘 가르치시고 또 지난 반에서 가르쳤던 것보다 똑같은 이제 선생님들은 여러 반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요 반에서 가르쳤는데 그거를 오늘 가르치면 이 반에서는 더 잘 가르치고 왜 어저께 한번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더 잘 가르치고 또 여기에 가서 더 잘 가르치고 그게 재밌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재밌어야 돼.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다는 생각이 당신들이 들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앉혀놓고 보세요. 아이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선생님을. 그때의 선생님은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그러는 게 너네는 그 교실에 king or queen이야. 왕이나 여왕이야. 니네 교실이야. 너의 조그만 나라야. 그게 너네야. 학생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것도 너희야. 너희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와. 아이들을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하는 것도 선생님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은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게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미국 학생들이 이제 물어봐요. 미국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패션이 열정이 안 식을 수 있나?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대답이 있어요. 아이들 네가 수업을 할 때 네가 아이들의 눈빛에서 나는 그 스파클링
그 빛, 눈에서 빛을 보면 그 빛 때문에 너의 패션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읽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13살이 될 때까지 학교를 4년, 5년, 6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네가 학교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매일같이 학교 오면 교장실에 가서 살아, 이 아이들이. 그러던 아이들이 배우기를 시작하니까요. 그 눈에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교사들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다. 그 눈빛은 뭐냐면 니네가 너무 잘한다는 거야. 니네가 하는 게 너무 아이들로 하여금 흥분을 시키는 거야.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특히나 특수교사들한테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마 니네가 처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I can do it을 느끼게 했던 선생님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면 그거는 이제 가르치는 스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 강의를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 텐데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선생님. 그게 제가 나를 알아봐주는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이 경쟁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 힘들어. 너무 힘들지. 나도 겪었어. 선생님이 알아. 근데 우리 조금만 해보자. 응? 너네 지금 2학년이잖아. 이제 1년 반 남았어. 야, 1년 반 후에는 너네가 어른이야. 뭐든지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뭐 니네가 이렇게 해서 죽으라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니네가 가고 싶은 전공을 가보면 그 성취감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하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뭐 딸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도와줄게 내가. 우리 같이 해보자. 선생님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은 좋죠. 왜? 아이들이 힘든 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속상하고 이럴 때 부부 사이에 내가 굉장히 힘든데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릴 때 내 아내가 나를 이해해. 내가 그런 걸 알아. 내 남편이 내가 그런 걸 알면 어때요? 막 굉장히 덜 힘들어요. 할만해 그냥. 굉장히 힘들고 회사에도 쪼이고 이러지만은 아내가 남편이 힘들죠. 누구는 안 해? 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냐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 어? 그만둘 수도 없고 아이들은 크고 있는데 당장 그만두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알아만 줘도 아유 할 수 없지 뭐. 그래 한번 해보자. 어? 또 뭐 다른 방법이 또 생기면 또 해보고 같이 가는 거야. 같은 배 안에서. 흔들리는 풍파 속에서 같은 배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아이들도 자살을 안 하고 어른도 자살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한 명만.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그 경쟁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물론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힘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 인생도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생각보다도 많이 그렇게 응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설사 받는다 그래도 학교에 왔을 때 학교 어른인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면은 그 두 가지만 선생님들이 해줘도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지쳐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와.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한바탕 뭐 이렇게 배구라도 하고 족구라도 하고 뭐 오지미 던지기라도 하고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한 20분 이렇게만 하고 땀 쫙 빼고 그러고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또 한바탕 뛰었으니까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로 같이 아이들하고 해 나가면은 아이들이 훨씬 할 만하고요. 어차피 이제 경쟁이라는 게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저는 한국 사회가 어
굉장히 힘들겠다고 봐요. 이 교육에 대해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이기심이 내 자식만, 나만 이런 이기심들이 옛날 그 시골 동네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파트 문화가 더더구나 더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마음이 없어졌게 만들었구나.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이 10년 전에 한국을 갔다 와서도 한국은 커뮤널 소사이어티라고 공동체 사회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다녀도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다 워치하게 굉장히 좋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그 영어 교사로 원어민 교사로 이렇게 한국을 갔다 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전부 다 그냥 경쟁 사회를 이렇게 돌입이 돼서 참 굉장히 슬픈데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고 막 이거는 이제 위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때까지 아이들을 다 바뀔 때까지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도 아이들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시험대가 되면 아이들이 나가 떨어지고 쓰러지고, 그죠? 운동도 안 시키고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빌딩 안에서 시멘트로 만든 그 빌딩 안에서 아이들이 그러고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요. 하루에 밖에를 얼마만큼 아이들이 나와봐요. 물론 쉬는 시간 이럴 때 10분씩 그거는 진짜 귀한 거거든요. 미국에는 그런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쉬는 시간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쓴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잘 견디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면은,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 너무 그렇게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시고 자꾸 비교하고, 잘하는 아이들만 뭐라 그러죠? 이제 성적 순으로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아이들만 인간인 것 같이 취급하시고 아래에 못하는 아이들은 인간도 아닌 것 같이 자꾸. 그러니까 어른들의 표정만 봐도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일단 18살까지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들의 말투, 어른들의 목소리, 어른들의 표정이 얼마나 민감해요. 우리도 그런 시절 다 겪었잖아요. 그 어른들이 아무 그걸 안 하고 그거 안 하는 것 같아도 벌써 눈빛만 봐도 아이들은 바로 알거든요.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아이들이 상처 많이 받죠.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내가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은 한번 전화기로 녹음 틀어놓고 한번 수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투,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 제 나이에 계신 선생님들, 아직도 선생님 리타이어 안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일단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권위주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생과 선생님 사이가 친구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한국 문화가.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아이들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반말하는 친구 관계는 아니어도 아이들이 어른이지만 어른 친구같이 마음을 터놓고, 제가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하고도 결국엔 그런 관계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권 이런 거에 상처 좀 덜 받으시고, 선생님들도 상처를 덜 받고, 또 선생님들 밑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아요. 많이 듣거든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대학생들이 다 고등학교를 겪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유학원 학생들,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또 선생님들이 잘하는 애들은 칭찬하고 못하는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시니컬하게 자주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다른 학생들도 다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그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못하는 아이들만 그렇게 하셔도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선생님들을.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매년마다 한번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그래서 한번 아주 잘 나가는 명강사 선생님이 한번 돼보세요. 그래도 아이들이 자나 안 자나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지쳐하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한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찬찬히 빙의가 돼서
그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빙의가 돼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그 느껴지는 절망감, 그 아이들이 느껴지는 그런 그 힘듦을 한번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그래서 전체 아이들을 전체를 보지 마시고 전체 속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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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를 보시면 그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그런 선생님들은 영원히 그 아이들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 못 잊을 거고, 그때 내가 그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다, 넘겼다.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을 보고 그 선생님들이 롤모델이 돼서 자기도 선생님을 하고 싶고, 그래서 교대를 가하고 사대를 가하고 아마 그런 학생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노력해 봐요. 네, 맞습니다.